네, 저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미디어시티 서울 2016이라는 전시 코디네이터를 맡은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2년에 한 번씩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미디어시티 서울이라는 전시고요. 전시의 제목은 내리리 키르르 하라라라는 조금 특이하지만 좀 흥미로운 전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뿐만 아니라 남서울분관, 그리고 북서울미술관, 그리고 난지 창작 스튜디오까지 전 분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고요. 총 24개국에서 온 61명의 작가 또는 개인 또는 팀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굉장히 국제적인 미디어 아트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서소문 본관 미술관 로비의 입구로 들어오시면 제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작품은 빅반데르폴이라는 작가의 참생가약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대부분 저희가 이제 수장고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보관된 채 기억에서 잊혀지기 마련인 미술관의 소장품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전시의 일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시립미술관의 약 4,000여 점에 달하는 소장품 중에서 이 빅반데르폴과 미디어시티 서울팀이 139점을 1차 선별하였고, 그 안에서 한국 현대미술과 사회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또 미디어시티 서울이 던지는 주요한 몇 가지 질문과 관련이 있는지, 서울이라는 도시의 지정학적, 역사적, 사회적 보기를 가능하게 하는지 등 기본적인 질문 하에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반데르폴이라는 작가들이 또 총 6명의 게스트 큐레이터들을 초청을 해서 이런 큰 전시 안에 또 작은 전시라는 개념으로 소장품 전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그 모니터에 나와 있는 그 인터뷰 영상들은 각 6명의 게스트 큐레이터들의 인터뷰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전시장 안쪽의 그 작품들은 빅반데르폴의 삼생가약 전시의 일부인데요. 지금 1층 서소문 본관 1층 전시장에 들어오시자마자 조우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은 마정현 큐레이터, 그러니까 마정현 미디어 연구자가 게스트 큐레이터의 한 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전시를 기획을 하신 거고요. 지금 설치된 작품들은 영상, 또 조각, 그림, 사진, 기타 등등 다양한 매체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저희가 9월 18일까지 이 전시가 계속 유지가 될 거고, 9월 20일부터는 또 정소연 SF 소설가가 기획하는 또 다른 전시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새롭게 작품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전시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요. 2주마다 어떤 작품이 선정이 되어서 어떤 작품이 전시가 될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칠레 출신의 작가인 이반 나바로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무제 쌍둥이 빌딩이라는 2011년도에 만든 조각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인데 저희가 이제 이번 전시를 위해 대여를 하였고요. 이반 나바로 작가는 칠레에서 보낸 유년 시절을 독재 정부에 의해 저녁 시간대의 전력 차단과 통행 제한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작가는 이 시절의 통제와 자유에 대한 갈망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주로 빛을 내고 그것을 반사하거나 확대하는 네온, 거울, 유리, 형광등 등을 이용한 작업을 통해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초고층 건물을 바탕으로 한 네온 조각들은 우리 머리 위로 우뚝 솟은 건물들을 올려다보는 대신에 무한한 깊이를 가진 공간을 들여다보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금 이 무제 쌍둥이 빌딩은 2개의 정사각형 형태로 제작되어 바닥에 설치되어 있으며 거울과 일방 투시 거울 사이에 조명을 끼워 넣어서 조명이 끝없이 반사되도록 한 작업입니다. 지금 빛을 다루고 있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어둠을 담고 있기도 하면서 무한히 확장되는 그런 공간이지만 또 공간 안에 갇혀있는 조각 작품인데요. 그 이반 나바로의 작업들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어두운 과거와 현실에 대한 고발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업은 프랑스 출신의 작가 나타샤 니직의 작업인데요. W 노래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그 퍼포먼스 영상 설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독일의 미술사학자인 아비 바르부르크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1914년에서 1918년 사이 함부르크에서 머무는 동안 정신질환을 앓았던 시기에 쓴 일기를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일기는 읽을 수 없는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작가는 6월 말 정도에 4일 정도 한국을 방문하여서 4명의 워크숍 참가자들과 함께 그 워크숍을 개최해서 그 읽을 수 없는 일기들을 함께 해독을 해보고 거기에서 발견한 단어들을 토대로 퍼포먼스를 하는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아비바르부르크에 대한 영상을 큰 메인 영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작은 모니터 4대로 2대는 퍼포먼스, 그 당시에 촬영을 했던 퍼포먼스를 상영하고 있고, 나머지 2대는 일기장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관람객들에게 전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작업은 피에르 위르 작가의 무제 인간 가면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무제 인간 가면의 배경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사고 이후 폐허가 된 도시인데요.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유령 도시를 배경으로 사람 얼굴 모양의 가면을 쓴 원숭이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실제 일본 전통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물수건을 가져다 주거나 음료수를 건네기도 하는 원숭이 종업원의 유튜브 영상을 보며 연민과 두려움을 오가는 기묘한 감정을 느꼈고, 동물과 인간 사이의 애매모호한 관계에 매료되어 이들 중 한 마리를 섭외한 후에 이 작품을 촬영하였습니다. 허름한 식당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원숭이는 매끄러운 재질로 만들어진 무표정한 사람 가면과 가발을 쓰고 습관적으로 손님들에게 시중을 드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작가는 재난 후에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 속 혼자 남겨진 원숭이 종업원이라는 인위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함으로써 인간이 상정한 자연에 대한 우월성과 인간의 필요에 의해 동물들이 사용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되돌아보게끔 합니다. 이 작업은 한국 작가인 김실비 작가의 작품인데요. 60진법에 따른 연애편지, 작고 따뜻한 죽음, 계시의 나날과 자매라는 세 작품이 동시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 김실비 영상의 설치작은 종교의 탈을 쓴 자본주의적 패권에 대한 가짜 예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갈수록 낯설게 가속되고 있는 정치, 경제, 기술적 생존의 조건을 견디기 위해 시도하는 방책입니다. 이 작업은 공공공간의 광고나 인터넷 짤방 등의 형식을 연상시키는 일종의 디지털 필사본인데요. 그 설치에서 양식화된 글, 경전 또는 연애편지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금 모니터에서 나오고 있는 그 숫자 옆에 이제 글이 이 작품에 해당되는데요. 일련 번호로 정리된 59개의 조항은 변형된 음계의 전자 알림이 울릴 때마다 하나씩 다음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작고 따뜻한 죽음은 경전에서 파생된 미술사적 혹은 종교적 도상으로 공간을 점유하는 이미지입니다. 지금 뒤에서 큰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영상작품을 보시면 출연자 2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연출되지 않은 순간이 삽입되어 작업의 이면, 실제, 현실, 단면을 노출시키고 전체 구조를 교란하기도 하는 그러한 영상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에드와르드 나바로의 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이제 퍼포먼스 용도로 작가가 제작을 한 거고, 저희 난지천 공원에서 9월 3일 그리고 10월 16일 이틀에 걸쳐서 퍼포먼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코라크릴 아룬 난논차이라는 태국 작가의 작품인데요.
웃긴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역사로 칠하기 3이라는 긴 제목을 갖고 있는 25분 정도 되는 영상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바지 천으로 만든 쿠션과 그 다음에 플랫폼이 하나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작가들은 이제 이 쿠션에서 관람객들이 편하게 누워서 영상 작업을 관람하는 것을 하나의 컨셉으로 잡고 있고요. 작가는 이 비디오 작업에서 가상의 캐릭터이자 작가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이기도 한 젊은 태국 화가 찬트리를 통해 실제와 허구의 경계가 모호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작품 처음에 작가가 페인트를 뒤집어 쓰고 이제 강가에 서 있는 화면으로 시작을 하면서 끝날 때도 똑같은 화면으로 끝나는데요. 이는 현재 태국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림이 그려내는 현실과 가상의 세계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듯 보입니다. 네, 이 작품은 나스티비셔스라는 작가의 막이라는 2012년도 작품입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원색 배경을 바탕으로 한 남자가 검은색 실루엣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는 이제 노래에 맞춰 춤을 추거나 움직이는 형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개로 변형되어 마치 거울을 마주보고 선 것처럼 대칭을 이루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개로 복제되어 서로 겹치기도 하는데요. 총 4편으로 이루어진 비디오 작업으로 각각 다른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노래를 다소 과장해 울부짖듯이 부르다가 갑자기 낯선 포르투갈어로 말도 하고 또다시 노래를 이어 부르는 것이 반복되는데, 이 속에서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의 차이, 대중문화와 순수 예술의 경계를 점차 흐릿해지게 만듭니다. 네, 이 작품은 영상 작업과 3개의 패브릭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설치 작업입니다. 우슬라 메이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곤다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특별한 내러티브를 형성하지 않고 원색의 이미지들, 박물관에서 볼 법한 고대 조각상, 패션 화보 촬영 장면 등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사이키델릭한 영상, 사운드가 함께 얹혀진 등장인물의 대사가 작품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트랜스젠더 모델 발렌틴드 힝글을 중심으로 5명의 모델들이 등장하는데요. 작가는 어떤 성적 전체성이 모호한 그런 주인공을 캐스팅을 하는 것이 목표였고, 거기에 딱 걸맞는 네덜란드 출신의 트랜스젠더 모델을 발탁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화무쌍한 이미지들과 함께 맞물리는 건조하지만 힘있는 인물들의 대사는 그들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꿈 자체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한 듯한 세계로 관객을 이끕니다. 네, 이 작품은 벤 자크라이스트라는 작가의 미지의 진화 넘버 2라는 작품입니다. 저희 이번 세마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2016에 커미션을 받은 작품이고 카디스트가 제작을 지원해 주는데요. 벤 자크라이스트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자음악과 그래픽 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과학자, 기술자 등과 함께 신기술을 사용해 지역에 처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작가입니다. 외계 우주의 신호, 평행우주, 고대인의 과학기술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여러 연구소를 방문해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을 제작합니다. 이번 미디어시티 서울 2016에서 선보이는 신작 미지의 진화 넘버 2는 천체 물리학, 우주항공학과 관련된 기관 방문 및 학자와의 대화를 토대로 완성된 연구 기반 작품입니다. 작가는 사전에 한국을 방문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울대학교 초기우주 천체연구단 등을 방문하고 이명현 천문학자, 임명신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등과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이 작품이 탄생했으며 안테나를 통해 포착한 외계의 신호를 시각화하고자 했습니다. 네, 또 다른 한국 작가인 이미래 작가의 작품입니다.
무너지는 것들, 나의 가장 과격한 꿈속에서라는 2016년도 작품인데요. 이번 저희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2016의 커미션을 받아 제작한 작품입니다. 원자재, 기계장치, 조각 재료의 파편과 영상물 등 서로 다른 요소가 한데 묶인 작품인데요. 논리적 서사가 물리적 세계로 붕괴될 때의 즐거움과 해방감에 관심을 두고 그 과정 및 결과를 조형 언어로 포착하고자 하는 실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대 구조물과 더불어 질감, 속도, 형태, 자기 움직임의 반경이 다양한 조각들은 흩어진 형태로 관객에게 자신의 몸을 제시합니다. 어떤 작업실에서의 노동이기도 매일매일의 연극이기도 한 본 작업물은 개별 조각들이 뒤섞여 하나의 몸체를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관념적 차원과 물질적 차원이 같은 층위에서 수행되고 서로 포개지는 소우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틴 썬킴 작가의 기술을 요하는 게임 2번이라는 작품입니다. 2015년도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운드 아티스트인 크리스틴 썬킴이 사운드를 하나의 매체로 새롭게 실험하며 인터랙티브 사운드 퍼포먼스를 선보여왔던 작업입니다. 여기서 지금 기계가 4개의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기계에 녹음된 크리스틴 썬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관객이 온몸을 사용해 균형을 잡으며 벽에서 벽으로 연결된 선을 따라 움직이도록 고안된 작업입니다. 수화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듣고 말해야 하는데요. 즉 입과 귀뿐만 아니라 눈과 손, 때로는 온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작품은 이러한 다른 방식의 듣기,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보이는 10점의 드로잉은 미래라는 단어가 포함된 일종의 시와 같기도 하며 단어와 선을 이용한 작곡 악보 같기도 합니다. 네, 디네온 수샤 보파페라는 작가의 세디뱅 샘 비가 함께 온다 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작가가 직접 저희 현장을 방문해서 한국에서 작품을 제작을 했고요. 이 작가의 설치 작업은 젠더, 섹슈얼리티, 정치, 인종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제작한 조각은 작가의 여러 사물에 대한 관심과 의미 부여의 방식을 엿보게 합니다. 이와 함께 벽면에는 다양한 종류의 아프리카 꽃이 프린트된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 이는 마치 아프리카를 표현한 새로운 3D 지도 같기도 합니다. 작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해 투쟁하던 시절 주로 불려졌던 노래 아자니아 중 케이프에서 카이로로, 모로코에서 마다가스카로 아자니아, 우리의 목소리, 땅, 존재, 우리는 바주카프를 통해 얻을 것이다 라는 가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단일화된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유토피아적인 생각에 대해 반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마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2016 남서울 미술관의 전시 해설을 맡은 도슨트 최원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은요 2000년에 그 첫 출발을 한 이래로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특히 백지숙 감독의 기획하에 우리 앞에 펼쳐질 또는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미래를 키워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는 일본 시인 다니카와 슌타로의 20억 광년의 고독이라는 시에서 나온 화성인의 상상의 미래 언어를 뜻합니다. 미래에는 우리 인간이 말하고 있는 언어라든가 역사라든가 사상의 담론적 언어를 탈피해서 예술이 이 전 지구적 공생의 언어를 대안하거나 대체하거나 미래 언어가 될 것이다라는 신념으로 이번 전시는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작품은 홍승혜 작가의 유령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홍승혜 작가의 표현을 빌면 이 유령은 홍승혜 작가 자신의 조상의 유령이라고 합니다.
이 옛 벨기에 영사관이라는 건물을 무대로 하는 홍승의 작가의 조상들의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는 작품이 이 유령이라는 작품입니다. 천장에 보시면은 6개의 프로젝터가 영상을 비추고 있는데요. 벽과 그리고 탁자 위에 인물 픽토그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픽토그램이라고 하면 픽처와 텔레그램의 합성어이죠. 그림 문자를 얘기하는데요. 보시기에 6명의 인물이에요. 작가의 6명의 조상들이 음악의 사운드에 맞춰서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어보면 이 인물 픽토그램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운드가 나오는 것 같기, 연주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홍승의 작가는 1959년생으로 회화를 전공을 했어요. 서울과 파리에서 회화를 전공을 했는데, 이 작가가 요즘에는 이런 기하학적인 도형에다가 사운드와 움직임을 도입해서 영상 작업을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가가 회화를 전공했는데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포토샵이라는 공간에서 인물 픽토그램을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이 사운드는 애플의 작곡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게라지 밴드라는 작곡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작곡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공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미디어의 발달에 도움을 빌면 이렇게 공감각적인 그런 영상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현대 문명에 대한 예찬이기도 하겠지만, 역시 조상의 유령들이 연주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음산하기도 하지만 또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많이 들어본 듯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또 역시 미래도 결국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김주현 작가는 1965년생이고요. 원래는 조각을 전공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각각의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각각의 개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면서, 점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연결된 형상을 조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연구를 하는 작가입니다. 그런 연구를 통해서 미술의 영역을 확장해 간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대표작으로는 이렇게 토러스라는 작품과 그리고 경첩, 그리고 생각의 그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대표작의 제목만 들어봐도 이 작가가 연결과 관계를 중시한다라는 것을 엿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메비우스의 띠라는 그런 뒤틀림이라는 연작 중에 하나입니다. 메비우스의 띠는 보시는 거 잘 아시는 것처럼 안과 밖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따로 분리가 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칭적이지만은 각각의 선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간이 또 우주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결국은 우리 인간과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상호 순환하는 그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시고, 작가는 한묵 작가입니다. 한묵 작가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이번 전시에서 유일한 남성 작가, 이번 남서울미술관에서 전시되는 유일한 남성 작가이기도 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서 피카소를 처음으로 소개한 그 추상화의 대부 또는 대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피카소를 소개하다니 연세가 많으신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1914년생이에요. 지금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100년의 신화 이중섭 작가가 1916년생인데요. 1914년생인 한묵 작가는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 이 한묵 작가는 이중섭 작가와 아주 막역한 사이였는데요. 이중섭 작가가 마지막으로 청량리병원에 입원을 시킨 분이 이 한묵 작가이고요. 그리고 사후에 처리 수습까지 다 한 작가가 바로 한묵 작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한묵 작가는 원래는 풍경화와 인물화를 주로 그렸었는데 1955년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후학 양성과 작품 활동을 병행을 하다가 61년에 그림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파리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1969년에 전 지구인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지요. 바로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을 보고 이 한묵 작가는
이제 공간이라는 것이 땅과 하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 땅과 하늘에만 국한하는 것은 이게 지구인의 생각일 뿐이구나. 그래서 공간을 이제는 우주로 확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쪽에서 왼쪽에 보이시는 이 작품은요, 번개탑이라는 작품인데요. 1973년 작품이에요. 1969년에 그 아폴로 달 착륙 이후에 73년도에 그린 번개탑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아주 원색적인 색채로 보시면은 원이 컴파스로 그렸다고 합니다. 컴파스로 그려서 아주 자연과 우주의 에너지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강렬한 색채로 강렬한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작품은 공간이라는 작품인데요. 1981년도 작품이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의 작가를 보시면 로빈스 찰스와 엘리 스타이너라고 나오는데요. 로빈스라는 안무가와 찰스라는 안무가 두 명이 저기 자연을 배경으로 안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둘 다 단색의 화려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흰색까지 색깔을 단색의 옷을 입고 특정 장소에서 격렬한 움직임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움직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작품의 제목은 CLUE입니다. 여기서 C는 색깔, 컬러라는 의미고요. L은 장소, 위치를 얘기하지요. 그래서 단색의 옷을 입은 두 명의 안무가가 특정 장소에서 인간의 움직임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장소에서 인간의 움직임이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인데요. 색깔을 보시면 강렬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색채는 인간이 강렬한 흔적을 남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테고요. 그리고 주차장이라든가 폐차장 같은 곳에서는 이 안무가가 흰색의 옷을 입습니다. 그 장소와 좀 어우러지는 색깔의 옷을 입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장소에서는 인간의 흔적이 그렇게 파괴적이지 않다, 두드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공동 제작자로 A.L. 스타이너가 있는데, 스타이너는 이 작품, 이 두 안무가의 퍼포먼스를 촬영한 작가입니다. 원래는 이 작가도 화가이기도 하지만 이 퍼포먼스를 촬영하고 편집한 공동 작가이고요. 그리고 이 배경에 흐르는 음악은 킹키스라는 그런 그룹 사운드가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네, 지금 제 뒤에 있는 작품은 이제 보시다시피 응급차 4대가 서 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리자냥 작가가 이제 어머니께서 아프시고 돌아가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굉장한 슬픔을 이제 예술로 승화한 작품인데요. 진료, 입원, 응급, 장례 이렇게 총 4가지의 테마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 안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보이시는 그 앉아있는 진료를 받는 분이 이제 리자냥 작가의 어머님이시고, 그 뒤에 서 있는 남자가 이제 리자냥 작가 본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남산반점이라는 작품인데요. 중국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 있는 아주 살아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두 도시 이야기, 암스테르담과 충칭이라는 작품인데요. 작가가 암스테르담에서 유학할 당시 그 밤거리가 충칭과 매우 흡사하다고 이제 많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 두 도시를 한꺼번에 이제 한 작품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장효토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네, 참여 작가 중 유일하게 이제 영상 작업을 선보이는 장효토는요,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상 작가로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탄탄한 시나리오와 치밀하고 환상적인 영상 호흡을 선보이는데요. 90여 분에 걸친 영상 작업을 선보이는데요. 그에 맞춰 배드라는 작품도 함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담긴 영상에 있는 작가 자신을 지금 보시는 작품은 장샹 작가의 작품인데요. 장샹 작가는 의자, 앉지 못하는, 앉을 수 없는 의자로 작업을 하는 작가로 유명한데요. 보시다시피 수많은 의자가 틀에 갇혀서 엉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장샹의 작품인데요. 앉을 수 없는 의자로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걸레들을 동어 반복적으로 쌓아 올리면서 그 형태를 알 수 없는 그런 식의 작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장빈 작가의 작품인데요. 장빈 작가는 문화혁명 이후에 급속한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도시화의 개발 과정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자랐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의 그 고단한 삶을 작품으로 표현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작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영화라는 것은 그 마지막이 보일 수 있는 새드 엔딩 내지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데, 이분의 작품에서는 열린 결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회화 자체가 이 상태로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 지금 보여지시는 저분이 벽돌을 들고 있습니다. 과연 관객께서는 저 작품 속의 인물이 벽돌을 던졌을까 안 던졌을까를 열린 결말로서 결과를 보여지게 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번 작품은 푸시라는 여성 작가분의 작품입니다. 대부분의 여기 미술관에 전시된 작가들은 교수나 아니면은 수찬성의 강사분들이 많은데요. 이분은 청두의 푸시 작가이고요. 주로 내면에 가지고 있는 상처나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이라는 사회 제도 아니면은 그 혁명 당시의 세대, 그 세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몸에, 이 청년의 몸에 마음의 상처 내지는 전통 가치에 대한 상처를 상흔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푸시 작가는 또한 몸의 상흔으로 표현하는 미술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작품 속에서는 수탉의 모습이 보입니다. 푸시 작가의 특징은 역사 속에서 관료들 내지는 기존의 전통 가치 아니면은 권력들, 이런 것을 수탉에 비유를 했고요. 아름다운 색깔이지만 수탉의 눈빛은 굉장히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투개와도 같은 그림이고요. 밑에 보여지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현대 문명을 나타냅니다. 그 이후는 여러분의 몫으로 관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홍리준이라는 여성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중국 현대 문명, 즉 젊은이들의 초상화 같은 것을 형광색이나 핑크색의 톡톡 튀는 감성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광고의 이미지나 TV 속에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도 팝 아트와 같은 그러한 색감으로서 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여지시는 커다란 작품은 이 작품과 비교했을 때 엄마가 된 이후의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성도 풍부하고 색깔도 화려하게 나타나지고 있고요.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8m의 신작으로 전시 개막 직전까지 작가가 공을 들여서 완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셔서 출산 전의 작품과 출산 후의 작품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전업 작가이기도 한 바이롱 윈의 작품인데요. 작가는 개인적인 무의식과 집단적인 무의식에 대한 생각을 아주 많이 했고요. 또한 재료라든가 공간, 그러한 것에 의문점을 많이 두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작가가 술을 좀 많이 좋아한 것 같고요. 거의 1년 동안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자신이 먹어왔던 그런 약통을 작품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도 바이롱윈, 방금 전에 보셨던 바이롱윈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 역시도 집단이나 개인적인 무의식 상태를 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저희도 물론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아무 목적의식 없이 이렇게 걷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눈이 마주치지 않는 상태에서 무한히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제목은 워킹입니다. 스촨 지역의 러시아의 롱츠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가 역시도 중국 현대 젊은이들의 초상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주로 인물 위주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작품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지만 마오쩌둥의 오마주를 표현한 작품이고요. 옆쪽에 보여지는 작품들 역시도 중국 현대인들, 즉 젊은이들의 인기인 아니면 연예인 아니면 우상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장창 작가의 작품입니다. 장창 작가는 주로 종족, 즉 붓의 흔적이나 자연적인 족적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는 분이라고도 하고요. 서체로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전시관 내에서 직접 작업을 하셨는데 그 특징이 그 화선지를 작가가 아닌 다른 분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는 상태이고요. 작가는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붓이나 아니면 먹의 농도까지도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자연적인 모습이 여기 보여지시는 그 수묵화의 느낌도 나고 서체의 느낌도 나는 이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자오싱타오의 작품입니다. 이 작가의 특징은 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이 지금 비닐에 덮인 플라스틱 쓰레기통 아니면은 껌종이 또는 플라스틱 의자, 가벼운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만져보시거나 들어보시면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껌종이 같은 경우도 우연한 기회에 주머니에서 작가가 어느 휴지 조각 같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껌종이었다고 하네요. 그것이 재미있는 발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작품이고 전혀 가볍지 않은 무거움이 담겨 있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틀을 좀 깨고자 하는 그런 작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팡 마오쿤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주로 지인의 아주 편안한 일상을 주로 작품으로 세밀하게 그리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거울 효과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 로마 시대의 나르시스, 나르키소스의 신화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작품인데요.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반하는 그런 나르시즘적인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쪽에서 보여지는 자정이라는 작품 역시도 마찬가지로 편히 보이는 일상 속에서 본인은 거울을 바라보며 이를 닦고 있지만 저 안에서는 자기 자신이 제일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나르시시즘적인 작품이 보여지고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작가의 눈을 관람객이 직접 마주치시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이신다면 작가가 의도한 화면 속의 눈동자가 저를 따라오는 좀 특이한 배치가 마련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번 작품은 정리의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화면에서 보여지듯이 몸은 어린아이의 모습 같지만 얼굴은 중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작가는 어린 시절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중첩시키면서 현재의 자화상을 그리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사진 속에 보여지는 다중 노출과도 같은 그런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도 심각한 표정 또는 피곤한 눈동자를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는 삶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편하게 살고 싶지도 않은 작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